10년 전쯤 유라동으로 이사를 와서 마을 사람들을 알아가고 마을살이의 재미를 조금씩 알아갈 무렵에 행복음악회 운영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요. 라디오 방송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와, 라디오? 그런데 우리가요? 이젠 하다하다 별걸 다 하자고 한다며 허허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말도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가 개국한 지 석 달이 되어갑니다. 그저 꿈으로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 놀라울 따름이에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월간 안심 3호로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안심의 편집장 차정호입니다. 2024년 3월 올해 세 번째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시험방송 포함해서 네 번째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 제작에 조금은 여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문득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을까 기억을 거슬러 봤더니요. 몇 년 전쯤에 마을음악회 운영팀 모임에서 어떤 분이 라디오 방송을 해보자는 얘기를 꺼낸 게 기억이 났어요. 정말 그땐 꿈같은 얘기였는데요. 어느덧 석 달째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혹시 꿈꾸고 계신 일이 있나요?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요. 붙들고 있으면서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현실로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곡 띄워드립니다. 아마도 제 또래 분들께서는 익숙하실 텐데요. 영화 라붐의 사운드 트랙 주제곡이었죠. 리얼리티 들으시겠습니다.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Saw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d care. There was something special in the air.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s meant to be. Dreams are my reality, a different kind of reality. Seems alright, although it's only fantasy. If you do exist, honey, don't resist. Show me a new way of loving. Tell me that it's true. Show me what to do. I feel something special about you.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ity.
Perhaps that's my reality.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Tell me that it's true. Feelings that are new. I feel something special about you. Dreams are my reality. A wondrous word where I like to be. Illusions are a common thing. I try to live in dreams, although it's only fantasy. Dreams are my reality. I like to dream of you close to me. I dream of loving in the night, and loving you seems right. Perhaps that's my reality. 배우 소피 마르소의 청순미가 빛났던 영화 라붐의 주제곡 리얼리티 들으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피 마르소 사진이 들어간 책받침을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그 소피 마르소도 이제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라고 하니까 세월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올 한 해 꿈꾸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청취자 여러분, 이제 한 달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안심마을에서 진행됐던 행사들 중에서요, 저의 레이더에 포착된 것들을 소개해 볼게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 지금 만나보시죠. 1월달 방송에서 안심협동조합 조합원 책모임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드디어 그 두꺼운 벽돌책 코스모스를 무사히 마쳤다고 합니다. 그 기념으로 2월 16일에 책거리를 했다고 해요. 이 모임은 잠시 정비기간을 거쳐서 3월에 팩트플리스라는 책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책도 만만해 보이진 않는데요. 하여튼 책 모임 하시는 분들의 열정을 존경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땅과 사람 이야기에 문의해보세요. (2월 22일) 마을학교 둥지에서는 안심마을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25개 단체의 네트워크 모임인데요. 이날은 16개 단체가 참가해서 그간의 근황을 공유하고 올 한 해 마을에서 개최될 행사들을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안심마을 사람들 이 모임을 줄여서 안마사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안마 마사지랑 관련 있는 줄 알았지 뭐예요. 아무튼 마을에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잘 연대해서 마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마사지 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월 24일에는 아빠아재 캠프 어디가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직전이었던 2020년 2월에 마지막으로 아재만 어디가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그 행사를 업그레이드한 거라고 합니다. 선발대로 가신 분들이 바다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 대신에 갈매기를 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니 그 갈매기가 물고기 미끼를 덥석 무는 바람에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붙잡힌 갈매기나 붙잡은 사람이나 서로 깜짝 놀랐다지 뭐예요. 아무튼 캠프를 통해서 아빠와 아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2월 24일 안심교 옆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다가 불꽃놀이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 나갔다 알았지 뭐예요. 나중에 안심교까지 걸어가 봤는데요. 달집이 아직도 활활 타고 있더라고요. 달집이 불에 타는 소리가 애군을 쫓아낸다고 하는데요. 올 한해 안심마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부슬비 때문에 보름달을 볼 수 없었던 게 좀 아쉽긴 했어요. 대보름이 더위 파는 날이라고 하죠. 대구 더위 많이 파셨나 모르겠네요. 제 더위 사가실래요? (2월 24일)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제2회 꿈놀이단 놀이공모전과 체험전이 열렸습니다. 안심마을에 사는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새로 만들거나 기존 것을 변형한 놀이를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이날 출품된 작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인형 안주는 뽑기, 역병놀이 등 기발한 놀이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놀이를 만들기 위해 머리도 쓰면서 또 함께 놀기도 하는 즐거운 또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한 달 브리핑이었습니다. 끝!
펼치며 오늘도 못 잊어 내일은 부르는데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너는 벌써 나를 잊었나 문성재의 부산 갈매기 들으셨습니다. 앞으로는 갈매기 하면 이 야구장 응원가보다는 낚싯바늘에 물린 채 안심마을 아재와 눈이 마주쳤던 그 포항 갈매기가 더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서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이제 안심마을 목소리 순서입니다. 한 달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마을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 관계자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4년 3월호 안심마을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안심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님이십니다. 한 달 브리핑에서 소개한 놀이 공모전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김민규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김민규 리포터 나와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안심의 리포터 김민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 나와 있습니다. 신기역에서 조금만 걸으면 닿는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안심마을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이곳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님 두 분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 앞에는 두 분의 사회복지사분이 나와 계신데요.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심복지관에서 꿈놀이단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5년차 사회복지사 이초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심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에서 일하고 있는 윤다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모셨는데요. 네, 앞서 한 달 브리핑에서 놀이 공모전 행사가 있다고 소개를 했었는데 놀이 공모전이 어떤 행사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꿈놀이단 이제 3년차 프로그램이 이제 접어들고 있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놀이라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랑 그리고 친구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창작을 하고 아니면 이제 그게 어렵다면 기존 놀이를 좀 색다르게 변형하거나 좀 새로운 놀이를 창작해서 그것을 이제 또 현장에 가지고 와서 부스를 만들고 네.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이 체험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기존의 것을 변형하거나 또 새로운 놀이를 창작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들이 좀 출품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인형 안 주는 뽑기라 해서 그러니까 인형을 신박하다. 네. 뽑는데 그 인형을 주지 않는 뽑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은 이제 인형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제 그 친구는 사탕을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대신 또 주는 이런 게임도 있었고, 네. 이제 역병놀이라 해서 네. 이제 역병이 나타난 거예요. 네네. 마을에. 요즘 네. 아이들 이런 거 참 좋아하더라고요. 코로나 세대. 역시 코로나 신기하네요. 세대. 네. 그래서 그 역병이 나타났고 이제 그 좀비가 이제 술래가 되면 그 좀비가 이제 모든 친구들을 다 감염시키는 거예요. 제한 시간에. 네, 그래서 그런 놀이도 있었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상 받은 놀이들 말씀드리면 네네. 비행기 피하기라고 해서 이게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이게 사실 간단한데 비행기를 다 접어서 네. 그걸 이제 술래가
눈을 뜨고 이제 던집니다.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상대방 이렇게 앞에 있는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서 네. 피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앞을 보나요? 네. 다들 앞을 보는 거예요? 네. 아, 그 네. 주어진 자리에서 네네. 비행기를 피해야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약간 옛날에 그 1박 2일 같은 데서 한 그 좀비 게임인가요? 뭐 이렇게 막 이불을 다 가리고 있고 어디 숨어 있으면 막 이렇게 찾아서 네, 돼 있는 맞습니다. 맞아. 그거 비슷한 게 네. 변형한 네. 것 같네요. 네. 변형해서 이제 네. 비행기로 쉽게 던져 살 수 아. 있게끔 그렇게 또 친구들이 만들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런 놀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까 그러면 그 비행기 던진 놀이는 상을 탔나요? 네, 제가 이제 상 받은 놀이로 말씀드린 거긴 한데, 네네. 이제 비행기 피하기랑 뭐 이제 또 다른 뭐 닌자 게임이라고 해서 사실 뭐 요거랑 또 뭐 크리티컬을 숨겨서 메탈적을 처치하라. 그러니까 사실 말을 들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또 아이들의 놀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3가지 놀이를 한 친구가 냈어요. 대단하다 그 친구. 그래서 네. 아마 상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친구가 낸 네. 놀이 중에 2개가 이제 후보에 올랐었고 네. 최종적으로 이제 대상 받은 놀이는 비행기 피하기. 네, 비행기 피하기 놀이였고 네. 또 이제 최우수상은 인형 안 주는 뽑기. 인형 안 주는 네네네네. 뽑기. 그리고 3번째가 이제 역병놀이랑 또 병에 골을 넣어라라고 해서 네. 사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작년 꿈놀이단 친구들이 많이 만들었던 놀이인데 네네. 이제 그냥 주어진 컵에 이제 뭐 탁구공이든 공이든 이거를 그냥 넣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단순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만들었고 이렇게 상을 다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네, 역시 이게 놀이라고 해서 그런지 아이들의 창의력이 정말 많이 빛을 네네네. 발하고 또 공모전이라고 해서 상을 탄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상 받기 전에 이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과 기대감을 부푼 그 아이들은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말만 들어도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네, 놀이공모전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북토리 독서탐험대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복지관 자료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봤는데 놀이공모전 전에 북토리 독서탐험대 행사를 하는 걸 봤어요. 이 행사는 또 어떤 내용이었나요? 쉽게 말하면은 독서 캠프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되는데 실제로 뭐 잠을 자거나 1박을 다녀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 겨울 방학 동안 3회기에 걸쳐서 책을 좀 재밌게 읽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복지관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꿈자람 배움터에서 시소교실이라는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수업을 하고 또 다른 꿈자람 선생님들이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을에 있는 아이들한테 좀 재밌는 수업을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쯤 그 여성사회복지재단에서 독서 캠프 사업을 지원 신청 받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복지관 애들도 그렇고 마을에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인문학이라는 테마를 정하고 네. 2박 3일은 아니죠. 잠을 자진 않았으니까 3일 동안 네. 이제 아이들 역사 탐험 이제 역사 도서를 활용해서 탐험 활동을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독서라고 하면은 제가 옛날에 했던 것은 막 이렇게 반강제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캠프 형태로 아이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되게 애들이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애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네. 책이란 얘기를 제가 싫어할 것 같은 친구들한테는 안 했어요. 우리 놀러 가자. 네네네네. 좋은 것 같아요. 너네 네. 이순신 장군 알지? 네. 거기 구경 가자. 하고 신청받고 근데 사실 오전에 책을 읽어야 돼. 그래서 네. 뭐 어떤 친구들은 주변에 어른들이 시켜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진짜 책을 좋아해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 오후에 나가는 시간만 기다리고 온 친구도 처음에는 있었어요. 네네. 처음에는 이제 아침에 책을 읽고 오후에 그 책에 나온 장소로 탐험을 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애들
엎드려 있고 힘들어하고 아침에 책 읽으러 오라 하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저 네. 같아도 좀 별로일 것 같은데 근데 강사님께서 이제 그 출판사를 대구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을 섭외를 했고 그림책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식이 깊으셔서 네. 되게 아이들을 좀 사로잡는 교육을 하신 거예요, 오전에. 네. 맨 처음에 애들이 교육에 대해서 좀 안 듣고 좀 지겨워하고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책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지고 안 듣는 척 하더니 오후에는 그 책 장소로 가니까 네. 이거 이제 거기 가면 해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거 오전에 저희는 배우고 왔는데요. 네. 저희는 아는 내용인데요 하면서 먼저 얘기하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처음에는 좀 힘들어 했을지 몰라도 뒤로 갈수록 그래도 아이들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느껴졌고 네. 조금 즐거운 수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런 반응을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제일 뿌듯한 게 뭐냐면 그 안 듣는 척해도 다 듣고 있고 뭔가 맞아. 자기들이 막 그 알게 되면 그걸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좀 뿌듯한 것 같았어요. 절대 담당 선생님 앞에서는 안다는 얘기 안 하고 네, 맞아요. 없을 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배웠다고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게 또 네. 앞에서 티내진 못하지만 은근히 막 자식들 이러면서 막 맞아요. 맞아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이들하고 또 즐거운 경험을 하고 오셨군요. 저희가 인터뷰해 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신청곡을 하나씩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윤다영 사회복지사님께 신청곡을 하나 받고 싶은데 혹시 생각나는 노래가 하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노래인데 네. 르세라핌의 이지를 신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르세라핌의 이지. 제가 르세라핌 노래 또 이제 또 요즘 아이돌은 좀 제가 약한데 한번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르세라핌이 부르는 이지 듣고 오겠습니다. 다친데도 길을 걸어 kiss me 쉽지 않은 내가 쉽게 easy 스테이지 위엔 불이 탄 내 body pull up and I'll repeat on play ballet damn I really make it look easy I know that I make it look easy clap your hands 너도 너와 같다면 clap your hands now 의구심 따윈 그냥 쳐 그냥 봐 I'm the real one 조명 꺼진 뒤에 난 wander in the night Don't know what is real Don't know about my rights 지키신 불신 이젠 friends of me yeah 세상에게 나 번뜩 자리 seraphim yeah I've been trying so long to show you 다친데도 길을 걸어 kiss me 쉽지 않은 내가 쉽게 easy 스테이지 위엔 불이 튀어 내 body pull up and I'll repeat it like that yeah. Then I really make it look easy Yeah, I know that I make it look easy Yeah, I know that I make it look easy 수면 위에 백조가 돼 whipping 때론 풀려 나의 다리 but I keep it Yes, let go Come and see me, I'm the fearless 나의 발걸음은 매 순간의 story 이건 my way 영웅처럼 걸어 even if I am not flawless 편하게만 왔다고 날 몰라봤다면 you have to know I've been trying so long to show you 다친데도 길을 걸어 kiss me 쉽지
네, 이어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복지관에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또 눈길이 갑니다. 네, 북토리나 놀이 공모전 외에 또 알리고 싶은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일단 복지관에 이제 지원받는 프로그램들도 사실 많고, 네. 이제 복지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또 아동 프로그램 대상으로는 또 아동 야간보호 사업 하늘쌤 교실, 그리고 저희 또 장애 비장애 통합 활동을 하고 있는 또 꿈놀이단 네네. 있고, 이제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이제 갈 수 있는 안심 아일랜드 청소년 문화 뭐라 해야 되죠? 안심 아일랜드. 네네. 네, 안심 아일랜드.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아동 프로그램에서 이어서 청소년 프로그램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커리큘럼이 짜져 있고, 사실 그 중에서 이제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네네. 꿈놀이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어떤 행사일까요? 꿈놀이단은요? 네, 일단 꿈놀이단은 이제 2022년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된 사업이고, 이제 그 당시에 안심마을에 계시는 또 발달장애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 앞서서. 네.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또 특수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장학사 선생님들 많이 만났었고, 이제 하나같이 얘기하시는 게 발달장애 아동들이 이제 마음 놓고 쉴 공간이 없다. 그 아이들이 이제 치료실과 이제 치료실 집, 뭐 아니면 뭐 체육학원, 뭐 이 네. 정도. 그래서 사실 이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또 그런 말씀을 들었고, 이 프로그램을 너무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 아동들이 뭔가 비장애 아동들과 뭔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네. 뭔가 그럴 수 있는 매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고민을 했었고, 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학창 시절에 제가 어떤 걸 제일 좋아했지라고 생각해보면 네. 공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놀이였어요. 그냥 네, 노는 네. 거. 네. 이제 뭐 아이들이랑 학교 마치고 놀이터에서 뭐 소꿉놀이하고 뭐 자연물 뭐 빻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뭐 먹어봐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네. 그냥 뛰어놀았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그런 공간이 많이 줄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꿈놀이단은 그냥 아이들의 뭔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 일단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장애 아동들과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그냥 어울려 놀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봤을 때는 누가 장애 아동이고 누가 비장애 아동이지? 라고 네. 모를 만큼의 이제 네. 아이들이 다 너무 잘 뛰어놀고 있고, 네네네. 사실 노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렇죠, 다 그렇죠. 천진난만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마지막이거든요. 2024년이 마지막 네네네. 사업이고, 네. 그래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 올해도 이제 진행을 하기 앞서 네. 이제 놀이공모전을 또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놀이들을 꿈놀이단에서 네네네. 또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런 형태로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참 모든 아이들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놀이를 장애 비장애를 상관없이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지낸다라는 게 참 큰 의미인 것 같고, 저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봐도 이게 장애 아동들과 함께 뭐 학급에 있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은 같이 논다라는 개념이 맞아요. 같은 학급에 있는다고만 해서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고,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뭔가 좀 아쉽다거나 더 하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여기 복지관에 남아있는 한 계속 이어서 가고 싶다라는 또 욕심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또 뭐 이런 여력이 되거나 뭐 이렇게 또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네. 또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남아있는 한 이 꿈놀이단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 안에서, 사회 안에서 네. 또 이어갈 수 있도록 또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촌 사회복지사님이 이 꿈놀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큰 뭐랄까요, 자부심이랄까요, 열정이랄까요, 이런 걸 갖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이게 쭉 이어져 갔으면 좋겠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자, 이제 선생님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지금 윤다행 선생님은 올해 몇 년 차실까요? 이제
복지관에서는 네. 올해로 3년 차. 3년 차시고, 네. 이충원 선생님은 이제 5년 차죠. 네, 5년 차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데, 처음에 복지관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또 두 분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윤다영 선생님부터요. 네. 네, 저는 이제 다른 구에서 일을 하다가 왔어요. 네네. 이제 복지 쪽이긴 한데,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 문득 종합복지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됐어요. 왜냐면 네네. 이제 뭔가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뭐 또 진행도 해보고, 뭐 계기는 조금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마음을 가진 계기는. 네. 우선 일단 항상 학창 시절이라 해야 되나, 대학생 때부터 네. 종합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계속 이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데 한 번쯤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전 직장에서 이쪽으로 네. 오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와서 네. 보니까 어떠세요? 그 여러 프로그램들을 막 이렇게 겪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네. 원래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나요? 처음에는 워낙 너무 다르니까 적응해 나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고, 네. 또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라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네. 뭐 어디든 그걸 실현할 기회가 있고, 뭐 지역 주민을 만나다가 이분한테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뭘 더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또 사업이나 프로그램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 같고, 좀 무궁무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네. 부분에서 전 좀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참 사람마다 적성에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그 네, 방금 네. 말씀하신 무궁무진함이 네, 나에게 이렇게 기회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네. 그게 막 불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네. 그걸 잘 취향에 맞게 또 네, 네, 네.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초원 선생님은 어떠세요? 처음에 어떻게 복지관에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말투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포항에 좀 대구랑 좀 다른 느낌 아니신가요? 아니, 포항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차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랬군요. 네, 네. 제 고향은 포항이고 네. 저는 이제 포항에서 대학교 생활을 했었고, 네. 이제 포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는 곳에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네. 쭉 뭐 봉사활동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지금 복지관에 속해 있는 법인인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를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이제 저도 윤다현 선생님처럼 사실 저희 때만 해도 대학교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그래도 종합사회복지관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곳 아닌가. 맞아. 사회복지에 그래도 뭐 그 정도면 꽃 정도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그럼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는 그리고 종합복지관들도 많고 또 그리고 나는 포항에서 항상 있었던 게 저는 너무 한이었거든요. 그래서 대구로 가보자.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무렵에 이제 3학년 때 이제 결정적으로 느꼈던 게 그 복지관에 다녔던 그 직원들이 되게 다른 복지관들이랑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달랐냐면 뭐 이제 어떤 곳에서는 뭐 사회복무요원들이 네. 이제 개인 사회복지사들의 이제 뭐 차를 청소를 한다거나 뭐 새똥을 치운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이제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그 산하법인 또 산하기관인 또 장애인 복지관 그 선생님들은 제가 항상 그 복지관에 들어가면 다들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네네네. 그 다른 복지관들과 다른 점들은 이거구나. 그래서 나는 꼭 여기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제일 희망했던 건 이제 포항에 있었던 또 장애인 복지관이긴 했지만 네. 또 대구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발령을 또 우연찮게 안심복지관을 받게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언젠간 또 어딘가로 가겠죠. 그렇군요. 아유, 다들 이 법인명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네. 카리타스라고. 네네네네. 저도 카리타스라고 네. 들었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 법인을 다들 참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물론 좋아서 더 좋게 보시는 거지만은, 너무 좋고. 왜냐면, 저도 사회복지과여가지고, 이제 실습을 나가는데, 네. 나가보면은, 실습할 때에,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사회복지관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렇게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카리타스가 좀 더 번성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이 네.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지사로서 안심마을에서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심마을은 복지사분들이 근무하시기에 좀 어떤 곳인지, 다른 곳과 좀 다른 점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는 제 첫 직장이거든요. 안심종합사회복지관 첫 직장이라서 다른 네. 곳에 근무 경험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느꼈을 때 안심마을은 제가 대학생 때도 한번 안심마을에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오게 되었냐면 그때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실습을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팀장님께서 안심마을이라는 곳이 있다 대구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정말 잘 살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선도적인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기관견학을 가보자. 네네.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느꼈던 곳하고 또 지금 제가 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또 이 안심마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크게 느끼고 있는 거는 마을이랑 항상 뭔가 복지관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복지관들도 그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 네. 저희는 진짜 마을이랑 함께 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안심마을이라는 또 이런 네트워크들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한 분에게 얘기를 하면 그 내용들이 모두에게 다 전파가 되는 정말 맞아요, 신기한 맞아요. 구조인 것 네, 같고 네. 또 무슨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행사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그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변화를 위해서 계속 회의도 계속 주기적으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 아닌가.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이 마을에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뭔가 찬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뜻깊은 또 선생님들, 어른들이 있는 마을에서 네. 또 뭔가 해보자, 도움 주세요 했을 때 한 분도 저는 반대하시거나 거절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정 네. 한번 만들어 봅시다. 했던 어른들이 계셨고 네. 정말 좋은 마을인 것 같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된다면 이 마을에 계속 있고 싶다라는 또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안심마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극찬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덕분에 또 안심마을에 계시는 또 다른 분들이 또 힘을 내가지고 이 라디오를 듣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 네. 또 안심정복이랑 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영쌤은 혹시 느꼈던 게 또 있을까요? 저도 이제 이 안심마을에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네. 이사 오면 좋겠다. 네네네. 근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는 지금 동네는 여기가 아니신 거군요. 북구에 살고 있어요. 네네. 이사 오면 좋습니다. 네. 여건이 안 돼서 그건 네. 어렵지만 이제 그 초원 선생님께서 복지관 경험에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여기 복지관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둥지든 동동 어린이집이든 뭐 어디든 뭔가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한 번도 이제 싫다라는 내색을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도 이제 그 마을에서 주시는 아이디어나 뭐 여러 가지 사업 행사들 같이 진행하면서 저희도 못 보던 뭐 지역 사회 모습들이나 뭐 다양한 자원들을 또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옛날에 첫 직장이 아동 시설이었거든요. 네네. 이제 아동 시설에 되게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어요. 뭐 이제 경계선 네. 아이들도 있고 발달장애 청소년들도 많았고 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연유로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일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그때 그 친구들이 여기에서 이제 살았으면 네.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고 좀 더 지역 사회에서 다 같이 보듬어주고 이런 게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마음도 들고 뭐 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은연중에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다는 건 또 그만큼 아이들이 잘하기 좋은 그렇죠. 환경. 잘하기 좋은 환경 맞아요. 네, 그렇게 네,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이어져 있는 것 같고 사실 그 아이들이 우리 마을에 이사 왔으면 좋겠다라기보다 우리 같은 마을이 좀 더 되구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거기도 이랬으면 어땠을까? 맞아요.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어떤 주민이든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이 됐으면 네네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안심마을에 또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인터뷰는 막바지로 가고 있어서요. 저희가 신청곡을 하나 더 받아볼까 합니다. 아까는 윤다영 선생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이청원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지금 급하게 노래 리스트를 찾아보고 계십니다. 아이고. 아, 저는 투어스 맞나요? TWS. 네, 맞습니다. 제가, 네, 네. 제가 요즘 아이돌을 잘 몰라가지고 이름을 잘 못 부르는데 이제 다들 모를 때가 됐죠. 네. 이게 지금 이 노래 계속 빠졌어요. 첫만 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투어스의 노래인데 이 네네.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어제 드디어 오랜만에 이 차트를 보면서 차트 이게 2등인가 하길래 맞습니다. 맞아요 뭐지 이러면서 요즘 최신곡을 제가 처음 들었는데 여기에도 나오는군요.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투어스가 부르는 첫만 남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속 끝 기다려온 디레 연습했던 손들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번 turn around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Hey 문 앞에서 슬슬 세어본다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안녕 한마디 건넬 때 집에 소리 캔슬 네 말소리는 플레이리스트 yeah. 친구는 아니고 알려줘 너의 이름이 뭐야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이 순간 feel so wonderful 조금은 뚝딱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나를 처음 만나 우리의 사이 beautiful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Wait 나나나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내일 또 봐 안녕 네, 노래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그 노래 제목을 조금 다르게 말했네요. 첫만 남은 맞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되지 않아군요. 네, 되지 않합니다. 네, 좋은 노래였다면 또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두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안심마을 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복지관 얘기도 좋고요. 네, 하실 말이 또 있으실까요? 네, 일단 그냥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단순한 것 같아요. 안심마을 주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복지관 많이 놀러와 주시고 네.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주민들을 이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민들을 만나기까지의 그 과정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항상 뭐 찾아가고 두드리고 하겠지만 그래도 먼저 복지관 한번 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뭔가 좀 삶이 좀 더 따분하고 무료하고 뭔가 좀 나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복지관에 한번 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시는 안심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지관, 이런 개념을 떠나서 진짜 놀고, 편하게 지내고, 얘기하고 가고, 이러기에 참 좋은 곳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해서 즐길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영쌤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복지관 어려운 곳이 아니니까 편하게 찾아오셔서 저희랑 차도 한잔 같이 하시고 네.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편하게 놀러 오시면 네. 저희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놀러를 와야 되겠군요. 네.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안심마을 목소리 안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윤다영, 이초원 복지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리포터 김민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월간 안심 2024년 3월호 이제 마지막 순서인 한 달 한 권 시간입니다. 동네 서점 책방아이의 송영우 대표님 모시고 책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갔는데요. 네, 이제 또 바로 이제 3월이 됐습니다. 2월에는 그 정소연 작가님의 품위 있는 삶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읽어봤거든요. 그러셨구나. 어떠셨습니까? 6편의 이제 단편 중에서 제가 이제 3개만 읽어봤습니다. 품위 있는 삶 110세 보험하고, 그다음에 제일 끝으로 가서 그 제목에서 끌렸다고 말씀드렸던 꾸꾸루 삼촌. 네. 그리고 다시 와서 두 번째는 어제 일들을 이제 읽어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 품위 있는 삶 110세 보험이라고 그래가지고, 품위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치매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사회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노후에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지난번에는 이 고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그 책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차중호 선생님께서 고독에 빠지셔가지고 지금 헤어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고독에서 좀 빠져나와서 조금 더 우리가 삶을 좀 도전하고, 때로는 위험한 모험이기도 하지만 뭔가 내 인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 키워드는 바로 여행. 여행. 예, 여행 좋죠. 네. 바람이 또 불어오니까 또 여행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행기는 많아요. 여행기는 맞습니다. 아주 많고, 너무 많아서 또 어떤 책을 선정할지가 곤란하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조금 특별한 여행기입니다. 어떻게 특별한가요? 네, 시간 여행입니다. 시간. 네.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0년 전으로. 네. 거기다가 세계 일주? 세계 일주까지. 네.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돛담배로. 네. 그야말로 그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이는. 그 당시에는 이런 게 과연 가능했을까 싶은데, 이 작가가 좀 특이해요. 프랑스 사람이고 테니스 대회 우승도 했고 1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를 몰고 가서 이제 당시에 적국이었죠. 독일군의 전투기를 또 쓰러뜨렸던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또는 프랑스의 영웅이었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국민적 영웅까지 갔으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모험을 떠납니다. 역마살이 좀 있나 보네. 맞습니다. 네, 여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역마살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모험을 떠나는데 바로 어디로 떠났냐면, 이 책의 제목부터 말씀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네,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폴리네시아, 나의 푸른 영혼. 폴리네시아면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 같은데. 맞습니다. 네. 폴리네시아 아마 생소한 분도 계시고,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호주 그 바로 위쪽에 그 여러 섬들이 모여 있는 제도 등이 있어요. 아, 피지나 통가가 예, 그 그렇죠. 근처에 맞습니다. 있었던 네네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이 구분이 좀 복잡하지만 네. 어쨌든 이 작가는 폴리네시아를 지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섬에 대한 풍경과 배가 좀 고장이 나요. 예, 당시에 100년 전이니까 제대로 수리를 못했겠죠. 네. 그렇게 다가온 위기 때마다 누가 도와주느냐? 그 섬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예, 도움을 줘서 마지막까지 위기를 이기고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다만 드라마는 아닙니다. 아, 네. 예, 드라마는 아니어서 뭐 재미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왜 이 책을 소개시켰냐면 이런 어떤 여행이란 건 사실은 쉽게 떠나지 못하는 여행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읽으면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폴리네시아 지역을 가면 섬 이름이 많이 나와요. 네. 그 섬 이름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글 맵에 그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예. 내가 몰랐던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보면서 이 작가가 그렇게 시작했구나 라는 것도 있고요. 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 신혼여행지로 보라보라 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가는 걸로 이 책을 보니까 또 알게 됐는데, 그리고 뭐 타히티 뭐 이런 이름도 있고 이런 어떤 삶을 보면서 그 광경을 시원스럽게 헤쳐나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 책은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다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섬들은 제국주의들이 점령했었던 단계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본인은 계속 소박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그런 아름다운 문명을 이 제국주의가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비판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원주민들의 삶을 위하는 그런 어떤 지구 또는 뭐 유럽 문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비판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모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삶의 어떤 변화, 뭐 이런 유쾌함 이런 것을 또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100년 전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시간 여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자 이제 줄이겠습니다. 많은 여행기 중에 좀 특별한 여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추천드리는 책으로서 폴리네시아 나의 푸른 영혼을 들고 온 이유가 그러니까 됩니다. 나의 푸른 영혼이라는 네. 제목이 딱 그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여행 관련 책들이 있지만 좀 100년 전에 그 작가의 눈으로 바라본 어떤 특별한 폴리네시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나의 푸른 영혼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일 만큼 아름다운 풍경들, 네, 그리고 시간 여행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행기를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또 읽어보고 또 한 달 뒤에 다시 또 나누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고 또 새로이 사회에 진출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다들 낯선 환경에 마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즐거운 일들을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월간 안심이었습니다. 안녕.